살다 보면 꼭 한 번쯤은 나를 속상하게 만든 사람, 억울하게 한 사람, 심지어 짓밟고 지나간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분노. 나만 당한 것 같아.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도 저렇게 떳떳할 수 있지? 그럴수록 우리는 복수라는 단어에 끌립니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 누구나 해봤을 겁니다. 오늘은 그 복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똑같이 되갚아주는 이야기 아닙니다. 진짜로 나를 살리는 미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복수의 방식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가장 통쾌한 복수는 무시입니다.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도움을 줬더니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되레 손가락질하는 사람, 내가 없는 자리에서 험담을 즐기던 사람까지. 처음엔 마음이 상합니다. 아니,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속이 뒤집히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화가 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그 말이 진심이었다고? 분노와 억울함이 뒤엉켜서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따지고 싶고 어디선가 복수할 기회라도 오길 바라는 마음이 들죠. 저도 그랬습니다. 몇 해 전 가까이 지내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서로 어려운 일도 도와주고 좋은 일 있으면 먼저 연락하던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제 뒤에서 저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모르는 자리에서 마치 제가 허영심 많은 사람처럼 남 좋은 일에만 끼어들려는 사람처럼 말을 돌려서 험담을 했다고 하더군요. 순간 속이 확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당장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올랐죠.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쉽게 짓밟을 수 있지?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수십 번 들었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게 스스로 물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내 감정을 지배하게 둘 거야?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기로. 그 사람이 제 존재를 느끼지 못할 만큼 제 마음에서 지워버리기로 한 겁니다. 인연을 끊은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내 삶에서 서서히 멀어지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 이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억울하고 울컥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점점 평온해졌습니다. 무시한다는 건 단순히 못 본 척 하는 게 아니더군요. 그건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존재감을 지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복수란 꼭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더 이상 내 감정의 중심에 있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게 진짜 강한 복수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하건 험담을 하건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혼자 남게 됩니다. 가장 당황하는 건 그쪽입니다. 왜냐하면 기대한 반응이 오지 않으니까요. 무시당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외로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많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해집니다. 내 마음을 흔드는 사람에게 휘둘릴 시간보다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는 것, 그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강한 복수의 방식입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말이 자꾸만 되새김질되고 화가 치밀고 억울한 마음에 사무치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려 보세요. 너는 이제 내 마음속에서 끝났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평온한 자리로 데려다 줄 겁니다. 그리고 그 평온한 자리에서 당신은 훨씬 더 단단하고 멋진 사람으로 그 사람보다 먼저 앞서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가장 품격 있는 복수는 나를 더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이겨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 사람이 무시했던 나, 깔보았던 나, 뒤에서 험담하고 조롱했던 나, 그 기억이 자꾸만 되살아나고 결국엔 이렇게 다짐하게 되죠. 기어이 보여줄 거야.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의식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직장에서 제가 믿고 따랐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저에게 따뜻한 말과 격려를 해주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레 그 사람의 말이라면 믿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내자 그 선배가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씨가 이 프로젝트를 혼자 해낸 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아이디어를 초반에 많이 냈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기분. 그 사람이 내 공을 빼앗으려 한다는 걸 그 자리에서 모두가 느낄 수 있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솔직히 한동안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다 소용없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회의감이 가득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서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삶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 그날 이후 저는 오직 제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일을 더 꼼꼼히 준비하고 기록을 남기고 성과를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다른 부서로부터 중요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팀을 이끌 기회를 얻은 거죠. 그 선배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제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복수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대를 흘겨보며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집중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나 스스로 먼저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내 삶은 더 빛나고 더 단단해지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삶에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가끔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감정, 그 사람에게 쓰는 게 아까워. 그 에너지로 내 삶을 더 멋지게 만들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떠올라도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진짜 이겨낸 사람만이 가지는 평온입니다. 복수는 결국 그 사람 없이도 잘 살고 있는 당신의 뒷모습입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표정 없이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조용하고 가장 멋진 반격입니다. 세 번째, 말 대신 시간을 믿는 것. 복수라는 단어는 언제나 지금 당장이라는 욕망을 자극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웃고 다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면 속이 뒤집히죠. 저 사람은 벌도 안 받고 왜 저렇게 떳떳하게 살지? 그 생각이 계속 맴돌고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말이라도 쏟아내고 싶고 누군가에게 이 억울함을 증명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더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조용하지만 무섭도록 공정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는 결국 시간이 다 보여줍니다. 저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한때 함께 일하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친절했고 팀워크를 강조하며 저와 잘 지내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상사에게 왜곡해서 전달하더군요. 처음엔 설마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나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이용했구나.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건 내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해. 몇 번이고 입을 열려 했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내가 나서면 분노로 가득 찬 사람처럼 보일 뿐이야. 시간이 언젠가 이걸 다 보여줄 거야. 그 다짐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늘 전쟁이 벌어졌죠. 하지만 그 다짐을 반복하며 저는 그 시간 동안 묵묵히 제 일을 했습니다. 보고서도 더 철저히, 회의 준비도 더 꼼꼼히, 누구보다 성실하게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1년쯤 지나자 상사도 동료들도 조금씩 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던 게 이상했지. 오히려 씨가 더 책임감 있게 일했네. 그리고 결국 그 동료는 다른 부서로 조용히 옮겨졌고 저는 자연스럽게 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말로 복수하지 않아도 된다. 시간은 말보다 훨씬 정확하게 복수해준다. 시간은 불편한 진실도 드러내고 가식도 거짓도 결국 옷을 벗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이기지 않아도 묵묵히 내 삶에 집중하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결국은 가장 멀리 가는 복수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누구와 어떤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가장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은 입은 닫았지만 시간 동안 자신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상황 속에 계신가요? 누군가의 거짓과 모함으로 분노와 서러움이 가득하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야. 시간이 나 대신 말해줄 거야. 그 믿음 하나만 있어도 당신은 이미 복수의 반은 이룬 셈입니다. 그리고 남은 반은 오직 당신의 품격 있는 기다림이 완성해 줄 겁니다. 네 번째, 복수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를 생각하게 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사실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모욕당하고 억울함을 안고 나면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해야 하나? 라는 유혹이 스며듭니다. 좋게 대해준 내가 바보였나? 다음엔 나도 먼저 치고 들어가야겠어. 착하게 살아서 뭐하나? 결국 손해만 보지. 그 생각이 마음을 좀먹기 시작하면 어느새 나는 내가 아니게 됩니다. 상대를 닮아가고 내 기준과 내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분과 함께 잠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처음엔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느꼈죠. 그래서 기꺼이 도움을 주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나 연락처도 흔쾌히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이 저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를 통로로 이용해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한 일에 자기 이름을 올리기까지 했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거나 공개적으로 사정을 알리고 싶은 마음도 컸죠.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사람에게 맞서면 나도 결국 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그 사람을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는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고 대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계속 지켜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은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며 저는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복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무너질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가 할 일은 단 하나,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내 말투가 거칠어지고 내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내 인간관계가 의심으로 가득해진다면 그건 결국 그 사람이 원하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누가 자신을 아프게 해도 끝까지 자신의 품격과 원칙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건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깊이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당신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려 보세요. 나는 나를 잃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사라질 수 있지만 나는 나답게 남을 거야. 그 결심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고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가장 우아한 복수는 끝까지 나답게 사는 것이었다는 걸요. 다섯 번째, 가장 조용한 복수는 내 행복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만 지낼까? 왜 저 사람은 아무 일 없는 듯 웃고 나는 이렇게 괴로워야 하지?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밤에 불 꺼진 방 안, 문득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잠 못 이룬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그치게 되죠. 난 왜 이렇게 약하지? 왜 잊질 못하지? 그런데요, 그 감정은 약한 게 아닙니다. 그건 상처받을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고 그만큼 당신이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몇 해 전 정말 친했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힘들다며 도움을 요청해 적지 않은 금전적 지원도 해주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위로도 많이 건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저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선 마치 제가 그 사람에게 조건을 걸고 도와준 것처럼 말하며 저를 비틀어 말하고 다녔더군요. 처음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이런 배신이라면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받는 게 나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분노, 슬픔, 허탈함, 감정이 뒤섞여 몇 날 며칠을 힘들어했습니다.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었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제 삶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놓치고 있던 내 시간, 소홀히 했던 나 자신, 그 사람에게만 쏟던 에너지를 이제는 나에게 돌리기로 결심했죠. 가벼운 여행도 다니고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오래 미뤄뒀던 취미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정말 조금씩 나를 다시 회복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행복해지는 게 복수라는 걸요. 어느 날 우연히 그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예전처럼 웃으며 인사하길래 저도 예의는 지켰지만 그 사람은 제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이내 머쓱해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잊은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구나. 복수는 칼을 드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당당하게 웃고 나를 돌보고 내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 가는 것. 행복한 사람 앞에서는 누구도 쉽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당신이 웃고 있으면 그 사람은 묘하게 불편해지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하찮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통쾌한 복수입니다.
혹시 지금도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마음속에서 계속 말하고 따지고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끓고 있으신가요? 그럴수록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난 이제 내 행복으로 복수할 거야. 그 사람 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거야. 그리고 천천히 한 걸음씩 당신만의 행복을 만들어 가세요. 언젠가 그 사람은 당신을 멀리서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나는 그때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었구나. 여섯 번째, 진짜 복수는 상대보다 오래 묵묵히 나답게 버티는 것입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장은 마음이 들끓습니다. 가슴에 불이 난 듯 말 한마디 한마디가 떠올라. 그때 왜 가만히 있었지? 다시 그 상황이 온다면 절대 참지 않을 거야. 그렇게 후회와 분노가 뒤섞이곤 하죠. 하지만 복수를 마음에 품은 채 살아가는 건 결국 나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그 감정은 오히려 내 평온을 빼앗고 잠 못 이루게 만들며 결국은 나를 지치게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가 있었는데 겉으론 저를 잘 따르면서도 뒤에서는 저를 무능력한 사람처럼 몰아갔더군요. 회의 중엔 제가 던진 아이디어를 듣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넘어가더니 며칠 후 그 아이디어를 자기 생각처럼 포장해 발표했습니다. 분명히 그 아이가 한 일이었지만 정황상 제가 뭘 말하면 괜히 시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게다가 그 아이는 말을 참 매끄럽게 잘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하나? 내가 바보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내 안의 자존심과 자제심이 충돌하며 며칠을 괴로워했죠. 그런데 문득 아버지께서 예전에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기분 나쁜 말은 하루면 잊히지만 기분 나쁜 말에 화내는 모습은 오래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분노해서 화를 내면 사람들은 상황보다 내 감정만 기억하겠지. 그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묵묵히 나답게 버티자. 매 회의마다 자료를 더 철저히 준비했고 제 의견을 더 분명히 기록에 남도록 표현했습니다. 작은 성과도 놓치지 않고 메일로 정리해서 공유했고 동료들과의 신뢰도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그 후배는 점점 사람들의 신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매끄러웠지만 실속이 없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된 거죠. 결국 그는 다른 부서로 옮겨졌고 저는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게 단순히 이겼다는 감정보다 훨씬 묵직한 승리였습니다. 복수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수는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 나를 지키는 것, 그리고 나답게 살아가는 것. 누가 나를 밟아도 그 밟힌 자리에서 묵묵히 다시 일어나는 사람,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더 멀리 가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나? 하는 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그럴수록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끝까지 나답게 버티는 것, 그게 결국 가장 멀리 가는 복수야.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흔들려도 무너지지 말고 당신의 자리에서 오래도록 빛나세요. 그 모습이야말로 어떤 말보다 어떤 복수보다 가장 위대한 반격이 될 겁니다. 여러분, 복수는 결국 상대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사는 건 내 삶에 독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강하다는 건 똑같이 되갚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뛰어넘는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 때문에 오늘 하루가 흐려지려 하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나는 너 없이도 잘 살아. 그리고 너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최고의 폭수가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평온하고 단단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원하시면 이 주제에 어울리는 썸네일 문구, 강렬한 유튜브 타이틀 또는 후속 주제의 용서란 무엇인가, 나쁜 기억을 지우는 법도 제안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실까요?